네, 가톨릭 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 공감이 마련한 코너입니다.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이죠. 오늘은 강원도지사 후보 두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강원도는 지금 도지사인 최문순 지사가 산선 연임으로 물러가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태 후보가 도지사로 출마한 곳인데요. 격전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광재 후보님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 후보님은 강원도지사를 지내셨던 분이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자,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로 나온 까닭은 뭔가요? 그 여의도에서 그 국회의원으로서 편한 꽃길을 가기보다는 제가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새로운 강원도민이 좀 행복하고 성공하는 그것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강원도를 사랑하니까 네. 제 운명을 걸었죠. 네. 저는 마지막 선거라는 각오로 영혼을 불태워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미 당선되셨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은 멀쩡하게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강원도지사라는 게 선거를 거쳐야 되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강원도지사에 나오는 게 왜 어려운 선택인지 다른 지역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요. 설명을 해 주신다면. 뭐 대통령 선거에서 큰 표차로 졌고요. 네네. 직전 선거에서요. 정당 지지도는 한 20%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험지가 됐군요, 강원도가요. 험지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고요. 여기는 저는 고향을 강원도를 사랑하니까 네. 험지는 아니고 아름다운 땅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하여튼 아름다운 땅이고 고향을 사랑하기 때문에 강원도지사에 출마를 했다는 건데 도지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이를테면 1호 공약이랄까요? 저는 일자리 도지사, 교육도지사, 효도하는 도지사 세 개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네, 한꺼번에 세 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들려주시죠. 네, 일자리 부분은 결국 7개 권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거고 도내 기업이 이 결합되는 거니까 이건 약간 산업적 기반이고요. 네. 하나는 약 4만 개의 음식적 숙박국이 있는데 이곳을 저는 그 디지털 시대에 많은 홍보 역량을 극대화해서 명소를 찾는 걸 한 10,000곳만 만들면 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관광객이 5천만이 넘어가니까 지방 수치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하나. 그래서 저의 당은 식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식당 후보다. 좋습니다. 그러면 개념이 어떤 겁니까? 어느 지역에 뭐 이를테면 강원도 홍천에 굉장히 맛있는 고깃집이 있다. 이런 걸 도의 역량을 가지고 알리겠다 이런 차원인가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원주에 보면 만도 기계가 자율주행차나 로봇에 강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현대 미래 사업 부서 중에 로봇 부서하고 자율주행차 부서를 우리가 유치해서 도내 기업하고 강화되는 거 하나가 있고 제조업 기반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원주 관내에 맛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좋은 숙소를 우리가 네이버에 보게 되면 영수증 기반의 후기를 쓰게 돼 있잖아요. 네네. 포털 사이트에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네. 주로 포털 사이트를 보고 어디 여행 가볼 곳, 좋을 곳 이런 걸 찾아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일반 그 식당이나 펜션에서 광고를 하면 광고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 일반 영업집에서는 못할 일이죠. 네, 대형이 아닌다면. 네. 그래서 이거를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이 부분에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이 홍보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결국은 여기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 이걸 결합해가지고 결국은 소비자와 함께 명소를 찾아내고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일종의 그 상금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그래서 상금을 드리는 거를 강원사랑 상품권을 드리면 강원도에 또 오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만 써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디지털 시대에 맞는 홍보를 해나가면 전통적인 홍보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올해 강원도에 만약 10,000개의 명소를 찾아내면 그거는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당하고 우리가 그 숙박업을 하시는 분이 한 4만 곳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은 다 강원도민들이셔요? 요새는요, 네. 강릉 같은 데 보면은 서울 분들이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강남처럼 만든 것도 많고 양양에 그 서핑하는 비치에 가면요, 다른 나라처럼 돼 있습니다. 네네. 지금 강원도가 계속 변화돼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가 연결되고 기후 위기가 오면서 자연을 찾는 거하고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강원도도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하고 그러면서 4도 3촌 시대, 나흘은 서울에 살고 3일은 강원도에 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변하고 있죠. 그럼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런 방문이나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정주 인구 개념은 150만인데 네. 보통 경제 플로우 인구로 이렇게 봐서 지금 한 185만 되는데 이게 만약 300만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거는 굉장한 경제 부흥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네, 오가면서 돈도 쓰고 할 테니까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해보고 싶은 일이 두 번째는 있으시다고. 네. 교육도지사인데요. 저는 서울 못지않은 교육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아마 강원도가 대한민국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교육이라는 게 그러면서 뭐 초중고 대가 다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장이니까 특히 이게 돌봄 문제에 있어서 그는 좀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마, 아빠, 아이한테 이 돌봄 문제가 큰 문제, 맞벌이 보험한테 더 큰 문제고 거기에 대대적인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대학교 내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러고 회사 사람들은 사람을 못 구한다고 애를 먹거든요. 그렇죠. 네. 미스매칭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법으로 대학교 안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학교 내에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업은 사람을 구하기가 좋고 학생들은 취업하기가 좋고 대학이 특화가 되겠죠. 그 대학 안에 기업이 들어온다는 게 어떤 모델인지 딱 떠오르진 않는데요. 네. 어떻게 하자는 여태까지는 건가요? 대학교 내에 이제 벤처 기업만 들어갔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벤처보다 요새는 뭐 환경을 오염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이 만약 지금 한라대학 같은 경우가 그 예산을 받았는데요. 그 미래 자동차 부분의 R&D를 우리가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네. 그러면 이 R&D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만도 기계나 자율주행 그 기업들이 안으로 일단 연구소 같은 걸 두지만은 그 안에 생산을 할 수 있는 아주 뭐 대규모 생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죠. 아, 법률적 근거는 마련됐으니 네네. 도정을 운영하면서 도에서 지원을 하면 더 네.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인력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 뭐 네, 하여튼 일종의 이런 꿈을 대학도 꾸면서 기죠. 네. 네, 이런 꿈을 꾸면서 도지사가 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태 후보가 나오셨는데요. 김진태 네. 후보와 이거 하나는 확실히 다르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저는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같은 도지사가 되고 싶은데요. 아, 손흥민이요? 네, 요새 정말 잘 나가는데. 네. 네. 그건 골을 잘 넣잖아요. 네. 결국은 저는 일을 하는 취지는 제가 훨씬 잘할 거다. 그다음 두 번째로 손흥민 선수는 팀워크가 좋잖아요. 네. 저는 아마 그 왼발 오른발 다 쓰는데 저는 실용주의자잖아요. 여야 협치를 잘하고 저는 공직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파트너일 거다. 네, 세 번째는 손흥민 선수는 글로벌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세계적인 그 지도자들과 사귀어 왔는데 저는 그 역량을 강원도에 함께 결합하면 전 강원도가 글로벌 강원도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후보 자기 자랑하라고 판을 깔아드린 거고요. 네, 자기 자랑도 하셔야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처럼 일을 잘한다, 실용주의자다. 음. 근거는 뭔가요? 그 일을 한 부분은 그 제가 과거 국회의원 할 때 보면은 이런 기사가 전라북도에 난 적이 있었죠. 그 전라북도에 그 전부 다 합친 국회의원 10명보다 강원도의 이광재가 낫다. 이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동해안의 삼척의 LNG 기지를 유치해서 그 기지가 생겼기 때문에 동해안 전체가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제가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거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있을 때 고등학교와 그 기숙사를 연결해서 지어가지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한 거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의 18개 시군이 전체가 자체 수입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조례를 만드는 운동을 했거든요. 네. 지금 강원도는 그 조례가 대부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부분에 제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대체로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뭐 실점은 네. 대체로 많은 편이죠. 네네. 선거까지 고생하시고요. 더 좋은 강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입니다. 김진태 후보 지금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지사에 출마하셨는데요. 왜 나오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거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도지사 출마의 네. 편. 네,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힘들게 또 정권 교체가 돼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좀 승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강원도가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너무 침체돼 있어서 네, 민주당이 강원도정으로 12년을 해봤더니 최민순 지사가 12년 했죠. 네, 네, 방금 그 이광재 후보도 몇 개월을 했었죠. 네네. 포함해서 12년인데 네네. 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강원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김진태 후보가 새로운 강원도를 만드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도민들이 그럼 당신의 공약은 뭐냐? 1호 공약이랄까요? 이런 건 뭘까요? 삼성전자를 원주에 유치하겠다. 아마 이게 1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삼성전자 그건 어떻게 가능하죠? 다른 지역도 많이 원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많이 원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유치전을 하려고 나선 이런 지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역발상이죠. 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도 그런 좀 대기업 모셔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여러 가지 그 입지 조건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지금 그 반도체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뭐 용인 이천에서 불과 한 30분 정도 도 채 안 됩니다. 거리가. 원주가요. 네. 네, 원주가요. 그렇게 다 돼 있고 지금 그 당선자도 대통령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말씀. 그러네요. 네네. 늘 당선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네. 며칠 지났습니다. 네. 당선인 신분으로 강원도를 방문해서 그 원주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도 처음에는 뭐 그게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다가 뭐 잘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입장으로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는요. 원주에 만약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들어오게 되면 도에는 어떤 도움이 되고 도민들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생기나요? 일단 그렇게 큰 공장이 들어오면 고용 창출 효과 엄청난 거죠. 평택 공장이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고 7년 만에 평택 인구가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네, 인구 네, 유발 효과가 있다. 네, 네, 그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원주가 이제 드디어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그 인구 50만을 돌파할 수 있는 아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인구가 는다. 그거는 지역 소멸이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 지역 상황에서는 뭐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김진태 후보 이렇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어서 그렇지만 컷오프 되셨었잖아요. 네, 요번에 그게 이제 이유가 뭐 막말 논란도 있었고 특히 5.18에 대한 뭐 망언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유권자들의 걱정이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설명할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저는 이제 막말이 아니고 맞는 말을 했다. 아, 네. 이제 생각을 했고요. 뭐 그런 지금 예를 든 5.18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있지만 지난번 그 컷오프와 단식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나온 그 이제 행로를 생각을 해보니까 뭐 어찌 됐건 간에 이게 또 다른 분들에게는 좀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아주 전폭적으로 제가 다 수용해서 그 좀 사과하는 성명까지 내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일일이 해명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다른 분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했다면 죄송하게 네, 생각한다. 뭐 네, 근데 그렇죠. 국회의원 의정 활동할 땐 약간 좀 센 말씀도 많이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 아닌 거죠? 아니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그 남들이 좀 하지 않는 말을 이제 이런 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이제 좀 강력한 그런 이미지가 좀 구축돼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김진태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벌써 많이 돌고 아, 있습니다. 지역에서요? 네. 네. 그렇게 된 거는 지난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번 고배를 마셔봤고요. 네. 또 이번에 또 그런 컷오프 단식 사태까지 겪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아, 원래는 김진태 네, 이렇게 뭐 후보가 청문회 부드러운 같은 남자다. 네. 네, 청문회, 뭐 검증 이런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측면이 있고요. 이제는 행정가를 뽑는 선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강원도지사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가짐부터 뭐 이렇게 뭐 싸우려는 마음 없고요. 다 아울러서 강원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 이제 그것만 고민을 하니까 좀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뭐. 네. 하여튼 강원도지사 선거는 김진태 후보 아니면 이광재 후보 아니면 김진태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선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나는 이광재 후보와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이광재 후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네, 강원도의 손흥민이다. 실용주의자고 네, 이런 말씀하셨죠. 네. 참 그 이제 말은 잘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제 지역구인 춘천 출신 선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월드 스포츠 스타를 이제 좀 이렇게 같이 거명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거기에 좀 덕을 보려고 하는 이제 근데 그런 원래 뭐 다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그런데요. 우리 저 하여튼 김진태 그런데 후보는 네. 네, 저는 그렇게 화려한 언변 뭐 비유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실제로 실천으로 성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 제 진솔한 마음 또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 이 성취 이거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민들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뭐 걱정이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또 기후 위기 등 닥친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강원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